네, 자 모의고사 5회의 실무 수행 2번 업무용 승용차 등록 문제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유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승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입력을 누락했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메뉴에서 보험기간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2021년 8월 9일부터 8월 8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여기 679에 1231에 보험기간이 여기 10번에 있어요. 거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0809부터) 2022 0808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전기분 재무제표의 입력 수정 문제입니다. 2020년 기말결산 시 본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200만원 계상했으나 격리직원 실수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요것을 누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본사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20년 말에 격리직원 실수로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거는 말이죠. 비용을 발생시키면 이거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고쳐야 되겠네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를 200만원 추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는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200만원을 또 더해줘야죠. 그렇게 되면은 또 뭐가 달라지느냐?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또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한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뭐 감가상각비는 하나니까 여기다 200을 더해줘야 돼요. 650만원을 850으로 고쳐서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당기순이익이 바뀌었다는 거죠. 43170 당기순이익이 43170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세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일단 200을 더해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 200을 더하면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4천만원이 되죠.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200만원 차익이 생기죠. 이 차익은 여기서 2월 이익잉여금이 있잖아요. 요 2월 이익잉여금이 늘어야 됩니다. 줄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기분의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줄었단 말이에요. 200만원만큼 줄었으니까 전기분의 당기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단기로 넘어올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념가액이 바뀌어서 넘어와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될 때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개념가액이 바꾸어서 넘어옵니다. 여기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5,567만원 7자를 5자로 바꿔줘요. 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의미 아시겠죠? 이거를 누락시켰으면 지금 감가상각비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를 늘려준다는 것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전기에 결산할 때 당기순이익이 지금 200만 원 더 많이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분 감가상각 누계액에다가는 200을 플러스 시킨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이 2월 이익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미 2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정과목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만 원을 빼준 거다 이겁니다. 네, 이 문제 상당히 괜찮은 문제네요. 옛날에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서. 요새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못 봤는데 최근 수업할 때는 이 문제를 지금 못 봤어요.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수업할 때 이 문제를 본 것 같아서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로는 안 나왔는데 과거에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인데요. 1번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우등고속버스를 이용했고 고속버스 운임은 롯데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했으면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네, 금액은 이 35,200원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죠. 네, 35,200원.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를 가셔가지고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고요. 3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금액은 35,200원. 대변의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롯데카드가 되겠습니다. 35,200원.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예. 내용 밑에 자료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한국빌딩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차 보증금 자산이죠. 임차 보증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 차변에 자산 증가하고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이 당좌 예금이죠. 예,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지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개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에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차변이 임차보증금, 거래처 한국빌딩 거래처 걸어주시고 대변은 당좌예금 경기은행 이런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여기 10월 7일이네요. 사실상 여기 위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쭉 읽어보는 것보다 빨리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어야 거기서 문제를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7일 날짜 입력하시고 일반 전표에 10월 7일 3번 차변의 임차 보증금 962 한국 빌딩. 자, 금액은 거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5천만 원이네요. 대변은 당좌 예금 102번. 예, 거래처는 경기은행. 당좌 5천만 원.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유상증자 만주 액면금액 5,000원을 했고요.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증자 등기 비용을 강남구청에 납부했습니다. 자, 증자 등기 비용은요. 이 증자 시 할증 발행을 했으면 할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초과금에서 빼주고 할인 발행을 했으면 주식 발행 차금에다가 가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액면가 5,000원짜리를 어떻게 발행했는가? 5천만 원 들어왔으면 5,000원 곱하기 만주 액면 발행을 했네요. 그러면 액면 발행을 했으면 등기비용 전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여러분 이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립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네? 자, 이 등기 비용은요. 할증 발행을 했을 때는 할증 발행 시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거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여기에서 차감시키고 빼줘라 이겁니다. 만약에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할인 발행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거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차금에 가산해라 이거예요. 가산 더해줘라. 여기서는 빼주고.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할 때 등기 비용이라든가 재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는 빼주고 할인 발행했을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는데 거기에다는 가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액면 발행을 했어요. 액면 발행을 했으면 이 비용이 할인 발행하는 것처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만들어 가지고 등기 비용 처리해야 돼요. 액면 발행한 것도. 자, 그러면 분개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0일이죠. 자, 10월 10일로 고치시고.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죠.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얼마가 들어오냐면 5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등기비용이 빠져나가죠. 대변에. 자,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처리합니다. 381번.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4만 원. 자, 또 대변에다가 또 보통예금 넣어줘야 되겠네. 아, 그러면은 이거 보통예금에서 요 24만 원을 뺍시다. 이거 두 번 쓰는 것보다 5천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가지고 4,976만 원. 예. 보통예금을 4,976만 원 들어온 걸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대변은 자본금이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발생하죠. 331번. 자, 자본금은 거래처나 저교 생략하고요. 대변 금액에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입니다. 언제나 액면가. 그러니까 5천만 원인 거죠. 자, 제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이라고 그랬는데 요거 차변으로 고쳐야 돼요. 예. 차변으로 와야 돼요. 대변에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이렇게 이거 차변으로 고치면 차대변 5천만 원으로 딱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액면가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액면가 5천. 네. 그리고 보통예금에 5천만 원 들어왔다가 다시 24만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결국에 보통예금에 입금된 건 4,976만 원 입금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등기비용 24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이유 아셨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으로서 자본의 감소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본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넣어야죠. 자본 감소 차변. 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음에 의한 자금관리.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10월 12일 날 어음 용지 열매를 경기은행에서 수령을 했습니다. 어음 번호는 이렇게 된다. 약속 어음이군요. 전자어음이 아닙니다. 10월 15일 동진상회의 외상 매입금 2,500 중 1,0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어음이 있고요. 예, 2,500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자, 평가 문제 보면은 수령한 어음 용지를 입력하시오. 어음 등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거래 자료 넣으라는 거고. 세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라. 세 가지 작업을 해라는 겁니다. 자, 어음 등록 오래간만에 해보죠. 해볼까요? 자, 여기 전표 입력 상단에 보면 어음 등록이 있습니다. 자, 어음 등록 클릭하시고요. 수령 일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10월 12일 날 수령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1년 10월 12일로 입력하시고 어음의 종류는 1번 어음이에요. 전자는 4번이고 1번이 어음입니다. 이 1번 어음은 약속 어음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어음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엔터 치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죠. 금융기관은 경기은행에서 수령했으니까 거기서 경기은행 찾아줍니다. 경기은행 당좌로 돼 있네요. 엔터. 자, 시작 어음 번호 앞칸에는 한글로 된 번호
나바를 입력하고 엔터 치고 뒷칸에는 숫자 82511211 82511211 요거 입력해주고 엔터 치고 그 매수에다가 10을 입력합니다. 열매 이렇게 시작 번호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매수는 10으로 입력하시고 아래에서 등록하시면 10개 여음이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나오면 아니요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자료를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날짜가 10월 15일이라 그랬습니다. 15일로 고치시고 외상매입금 2,500만 원을 오늘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가 차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 동진 금액은 2,500 그리고 대변이 두 가지죠. 1,000만 원은 어음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252번 지급어음 거래처는 우리가 어디다 발행했냐면은 동진상회에 발행했기 때문에 거래처가 여기도 동진이 됩니다. 금액은 1,000만 원. 자,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금액은 1,500이죠. 이렇게 하면 2번 문제 한 거죠. 자, 평가 문제 3번은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라는 거니까 지급어음이 입력된 줄을 클릭하고 나서 F3을 눌러야죠. 자, 그러면 밑에 어음 상태가 발행으로 나오고요.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그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 나바 82511211을 찾습니다. 맨 위에 있네요. 나바 82511211 맨 위에 있는 거 확인.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발행일은 같은 날 15일이니까 그대로 두고 엔터하고 만기일은 고쳐야죠. 어음 사진에 보면 2022년 1월 14일 날짜 이렇게 고치고 은행은 그대로 경기은행으로 두고 엔터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 등록을 미리 해놓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이것처럼 어음 등록도 하고 전표 입력하고 자금 관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라고 문제 낼 수도 있고 자, 다음은 5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보겠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했군요. 자료 설명 10월 30일 법인균등 주민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법인균등 주민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고요. 차변의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자, 11월 30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3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네. 그래서 주민세, 지방세거든요. 금액은 55,000원이죠. 55,000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55,50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기타 일반 거래 급여 명세서가 있네요. 네, 자료 설명을 보면은 10월 31일 관리부 이상민 및 영업부 박상준 사원의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고요. 당사는 급여를 포함한 모든 수당을 급여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 자료를 입력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급여 대장에서 회계 처리할 금액이 700만 원은 급여로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 여기 공제계라고 하는 31만 4천 원 있죠? 이건 예수금으로 대변에 부채 증가시키고요. 차인 지급액 이 금액 있죠? 요거는 보통 예금으로 이체 지급했으니까 이것은 대변의 보통 예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 예수금, 급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자,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801번 급여. 네, 차변 금액은 700. 대변에 예수금, 공제금액의 합계 예수금, 부채 증가 314 플러스 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육 686 플러스 네, 이렇게 하면 차대변이 700으로 딱 맞죠? 급여 관련된 문제도, 급여 대장으로 회계 처리하는 문제도 꽤 자주 나오죠. 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가볼까요? 주식회사 서윤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자,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입니다. 거래 명세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발급받았다? 발급했겠죠.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발급했고, 동거래와 관련하여 21년 9월 17일에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 외상으로 하였다. 그래서 계약금 얼마 받았는가는 일반 전표에 9월 17일자를 조회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매입 매출 주연표에 가서 이 거래자료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까지 하는 문제죠. 네. 자, 그러면 9월 17일 일반 전표를 봅니다. 9월 17일을 조회해 봅니다. 보니까 선수금이 주식회사 25라는 곳에서 선수금이 있었어요. 계약금 수령 2천만 원. 그래서 오늘은 선수금을 차변에 넣어야 되겠네요. 대변에다 선수금 처리했으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날짜는 10월 17일입니다.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품명 남성시계, 수량 50개, 단가 79만원, 거래처는 2호,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으로 해주시고요. 분계는 3번 분계 혼합으로 합니다. 자, 두 줄 다 맞았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은 맞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선수금, 차변의 선수금 2천, 또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죠. 23450 플러스 요 탭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바꿀 필요 없네요. 네. 차변 대변 합계 43450으로 일치하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러 갑니다. 회계 눌러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죠. 자, 기간을 10월 17일로 이렇게 줘야 합니다.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아래에서 발행을 눌러요.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눌러줘요. 이제 미전송을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네, 끝나죠. 닫아주시고 10월 17일 거 다시 와보면 여기 전자발행으로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입거래가 주의할 점이 더 많죠. 자, 자료설명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고, 자, 평가문제 보시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라 그랬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상계의 자산을 등록하시오. 코드는 222번으로 해라. 네. 자, 그러면 먼저 매입 매출 자료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10월 21일 매입 매출 전표를 10월 21일로 고치시고,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51번이라고 그랬죠. 유형이 51번. 자, 품명의 재고자산 관리 프로그램. 공급가액 3,50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 에이스 소프트.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샀는데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시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혼합. 상품을 소프트웨어로 바꿔야죠. 재고자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자산 개정 과목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프로 바꿉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의 외상은 미지급금으로 해야죠. 그래서 253번 미지급금 3,850만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가 에이스 소프트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 프로그램을, 이 상품을 소프트웨어로 고치는 것도 잘 놓치는 수가 있는데 꼭 체크해서 고쳐야 줘야 됩니다. 외상분계하면 틀려요. 외상매입금으로 돼버리니까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는 메뉴에 갑니다. 고정자산 등록. 엔터 3번 치시고 계정에서 소프트웨어를 찾아야죠.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저 밑에 있습니다. 240번 소프트웨어. 자, 코드는 222로 하라 그랬으니까 222 엔터. 거기 표에 있는 자산명 재고관리 프로그램 취득일, 오늘 전자세금 계산서 날짜죠. 10월 21일 2021년 10월 21일. 자, 기초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취득에다 입력해야 돼요. 3,500만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만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 삼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어디다 입력합니까? 9번에
1번 정액법 그대로 두고 만약에 정률법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 메시지 보이죠? 0번이 정률법입니다. 자 10번에 5하고 엔터 5년 자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니까 이 경비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고정자산 등록 다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매입거래인데 도시가스 영수증인데 이런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영수증은요 아래쪽을 좀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아래쪽 본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3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회사는 9월분 도시가스 요금 명세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고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1번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그러면 날짜가 이게 며칠이냐면 작성일자가 며칠인가 봐야 돼요. 작성일자 기준이다 했으니까 10월 22일이죠. 작성일자 여기 있죠. 자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야죠. 세금계산서니까. 자 매입매출전표 10월 22일 입력하시고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5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51번. 자 품명에는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도시가스 요금.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공급가액이 152,500원이네요. 152,500원. 152,500원. 영수증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액이 167,750원. 예, 맞아요. 고지금액 167,750원. 자, 거래처는 한국으로 검색해 볼까요? 한국. 예, 도시가스. 두 번째 거래처.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했으니까 1번. 자, 분계는 혼합분계해야 돼요. 왜냐면은 작성일 시점에 미지급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자,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지만 상품을 도시가스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거 아시죠? 예, 수도광열비로 상품을 고치시고 815번 수도광열비. 그리고 내려와서 자, 대변에 우리가 작성일 기준에서는 아직 요 도시가스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부채로. 미지급금 253번 167,750원. 그리고 탭키. 네, 거래처의 한국도시가스주.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4번부터 이어서 푸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